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10월 26일 월요일 아침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을 야권의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리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여당은 윤석열 총장을 양 미주알 고잘 털듯이 그를 공박하는 국정감사를 했는데, 이튿날 새벽까지 진행된 걸 여러분 잘 보셨을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10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는 이 정권에 반대하는 반문 야권 세력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우뚝 서게 됐다. 누가 그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추미애 법무장관, 문추 세트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은 그는 그들을 반대하는 진영의 대통령 후보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조력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될 것입니다. 한자 사자 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교시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이 제3자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엉뚱하게도 내가 한 일이 제3자에게 결국은 혜택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 꼴이 됐다. 불교시언. 이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세트와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양 작당하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를 피해자 이미지를 만드는데 일조함으로써 엉뚱하게도 그가 야권의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참 기묘하기도 하고 오묘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참 재미있기도 한 일을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을 토사구팽의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그가 중앙지검장으로 이 정권 출범 초에 1년의 적폐 수사를 통해서 이 정권의 인기를 올리는데 그건 크게 기여했지요. 아주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박수를 쳤지요.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발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아주 훌륭하다. 역사상 최초로 아주 흠 없는 검찰총장이 탄생하게 됐다. 이렇게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지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면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측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정부패도 한 점 흐트러짐이 없이 계속 수사해달라. 이렇게 해서 어깨를 두드리고 격려를 했지요.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 일련의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 그리고 잠복하고 있는 많은 부패 사건들에 대해서 그는 칼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고 그리하여 배신감을 느낀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실세 그 그룹들은 윤 총장을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고 그를 쫓아내기 작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금년 1월에 추미애 법무장관을 임명해가지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철저하게 윤석열을 위리 안치 대검찰청 총장실에 가두고 그래야 검찰 조직을 파괴하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게이트는 결국은 목표가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 사건 수사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게 한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도 권력 실세들이 관련돼 있다. 이걸 흐트리기 위해서 과거의 특수부 조직 다 없애버리고 남부지검에 있던 정권금융조사단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4차례에 걸친 인사 이동을 통해서 친문, 친추미의 인사 라인으로 구축하고 검찰총장을 완전히 고립시켰는데 일단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검사장과 천을래 유동재 기자가 공모해가지고 일으켰다고 하는 검언유착 사건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검찰총장 윤석열은 그 사건의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마라 박탈했지요.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꽝으로 드러났죠. 헛탕질, 헛발질을 했어요. 권언유착으로 둔갑을 했다고. 그럼 법무장관이 사과를 하고 그리고 권언유착 사건으로 이렇게 표현된 이 사태를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열심히 수사하라. 이게 법치국가고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일 텐데 입 딱 다물고 사과 한마디 없어요. 윤 총장에게 사과하기 싫으면 국민에게도 사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는 라임 사건에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해서 그 지난주 일이죠. 라임 사건에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게 된 근거가 된 것은 그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의 편지 한 통입니다. 그 말이 오락가락하고 진실성이 없고 허위로 판명된 데도 불구하고 라임 사건 수사는 법무장관이 제대로 된 상식적인 이성을 가진 장관이라고 한다면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은 엄청나게 부패 요소가 큰 것이니까 엄정 수사를 하라. 이런 지휘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그 수사를 못하게 흐트러버리게 하는데 법무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10월 22일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라임 사건과 관계해가지고 검찰총장이 직무상 해태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법무부 감찰과 그리고 대검찰청 감찰부가 합동해가지고 검찰총장의 비위가 있는지를 감찰하라는 감찰 명령까지 내렸어요. 도대체 이 법무장관이 어느 나라 법무장관입니까? 이게. 지난 20일 금요일 날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포화가 그 이튿날 새벽까지 계속됐는데 그건 지난 방송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죠. 여러분 윤석열 총장의 그 표정, 말하는 태도, 말의 내용 자세히 아마 관찰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느낄 때는 윤석열 총장이 나는 억울하다. 나를 왜 이렇게 억울하게 하십니까?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를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를 이렇게 분하게 할 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내가 당신들에게 해를 끼친 일이 있어? 나는 법대로 하고 있는 것이야. 중앙지검장 때는 입맛에 맞는 적폐 수사에 내가 심려를 기울였고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도 그런 적폐는 수사에서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고 그 뒤에 지금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나 일련의 이 부패 사건 게이트 그건 그 연장선상에서 내가 믿는 신조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면박을 하고 총장실에 가두고 나를 이렇게 분노하게 할 수 있느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 차라리 나를 해임해라. 대통령이 나를 해임해라. 이런 심정으로 그날 그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고전 오경에 해당하는 예기라고 하는 고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예의 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까지를 기술한 책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가살 불가욕. 선비는 죽일 수는 있어도 모욕을 가하지 마라. 다시 말씀드리면 선비에 대해서는 모욕을 가하면 안 된다. 모욕을 가하지 마라.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 그것이 선비에 대한 대접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이 말을 공개적으로 써서 기록에 남은 것은 백범 김구 선생이 설산 장독석 사건의 암살 사건에 한독당 당원이 관계됐다 그래가지고 미군 정청 군법회의가 백범을 배후 조종자가 아닌가 하고 소환령을 냈을 때 불응하니까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때 경교장을 출발하면서 그 구인에 응하면서 백범이 한 말이 이게 사가살 불가욕인데 저는 수십 년이 지나고 검찰총장 인간 윤석열의 가슴에 이 말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윤석열의 처지에서도 이 말에 합당하는 그런 심정이고 감정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15시간에 걸친 지난 금요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의 집중된 공세에 대해서 포효하듯이 대항을 했습니다. 그가 결국은 그러한 심정, 나를 차라리 죽여라, 이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모욕을 해? 아마 이런 심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현 시점에서 야권에 도드라진 대통령 후보가 눈에 잘 뜨이지 않습니다. 저도 없는 것은 아닌데, 근데 이런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그리고 민주당에서 윤석열 총장을 핍박함으로써 그는 그들이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문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가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느냐? 저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헌정사를 볼 때 과거 군인 정치가들은 목숨을 걸고 혁명을 했고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더 이상 왜 목숨을 걸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그 뒤에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은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핍박받은 이미지를 축적해가지고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랐고 국민 누구도 그 두 분은 낙선하더라도 또 대통령 후보에 나오고 하는 거 다 양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분은 순차로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외람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그 이후의 대통령들은 어쩌다 대통령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쩌다 대통령 된 사람들입니다. 뭐 특별한 YS DJ처럼 무슨 이미지를 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봤을 때 검찰총장 윤석열 키도 크고 논리 정연하고 그냥 포탄이 쏟아지는데도 꿋꿋하게 지휘관의 모습을 보이는 그 이만하면 대통령감이지요. 왕후장상에는 씨가 따로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 룰이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함부로 나서서도 안 되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아무나 우리가 찍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 그의 의지, 대통령 후보로서 더 적합성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그의 의지와 능력에 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만사 참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합니다. 윤석열이 미워서 눌렀는데 거꾸로 이쪽으로 그 바람이 대통령 후보 쪽으로 이것이 그 바람이 뜬다. 지켜보도록 하십시다.